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세진중공업입니다. 일단 세진중공업,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동방성기라던가 대양전기공업, 전부 다 조선업에, 조선 관련된 기자재 기업이죠. 특히나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조선 기자재 기업 중에서는 거의 대표격인 거의 탑픽격인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 저는 이 기업이, 그러니까 세진중공업에 대한 실적이 올해부터는 급격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료들이 굉장히 좀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세진중공업의 IR 팀이라던가 주담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료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이것들을 좀 오밀조밀하게 좀 분석만 한다면 사실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꽤나 타이밍 꽤나 좀 정확도 높게 좀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조선업에 대한 슈퍼 사이클을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실적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회로 좀 바라볼 생각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멤버분이 좀 보내주신 내용이고, 자, 네, 감사합니다. 저에겐 4월 3일에 테슬라 관련 글 2개만 보이고 안 보이지만 상관없습니다. 4일 동안 4월 텔레방 글까지 거의 다 보면서 정말 큰 도움 받았습니다. 몇 달 생기면 인사이트도 생길 것 같은 기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승 이렇게 남겨주셨고, 당연히 몇 달 정도 하시면 인사이트 정도는 당연히 생기실 겁니다. 제가 이제 배웠던 그대로 그것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많은 양을 좀 지속적으로 분석해드리고 말씀드리고 강조해드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인사이트는 당연히 생기실 거예요.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런 인사이트를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기업 분석도 마찬가지고 기술적 분석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또 시대 흐름을 읽는 능력까지 그렇게 해 가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 투자적인 종목이네요. 언제나 필승. 네, 금요일 종가에 매수했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투자 잘하는 거 인정. 무자본 투자 흔들리는 중. 네. 투자 학원비 12만 원이면 싼 것 같기도. 다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12만 원이라는 그런 투자 학원비가 사실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12만 원 조그만 기분덕의 멤버 가격을 12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물론 가치 필승 투자 멤버분들은 2만 4천 원이죠. 한 달에 2만 4천 원이고, 제가 매수 하는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승 강의 혹은 필승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12만 원은 유튜브에서 가장 비싸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아마 더 비싼 가격이 있었다면 더 비싼 가격대로 올렸을 것이고, 유튜브에서 더 비싼 가격을 많이 내놓는다면 저는 지금까지 이제 배워왔던 그런 인사이트라던가 그런 실력들을 서로 나누고 토론할 수 있도록 아마 대화방도, 텔레그램 대화방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비싼 가격의 상품이 나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필승님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으네요. 주말 잘 쉬었나봐요. 우리 회원님들은 포트 종목보다는 필승님 컨디션 걱정이 더 크실 듯.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 필승 포트 같은 경우는 딱히 걱정은 없죠. 네, 딱히 걱정은 없고 지금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아마 어제 미국 기업 하나 매수하였고 오늘도 한국 기업 매수하였죠. 각각 이제 당연히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고 있고, 당연히 계좌라던가 그런 것들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 건강도 최선을 다해서 좀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필승 멤버 가입하여서 투자학원에서 공부하시면서 수익률도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딱 3달만 가입해 보시면 평생 가입하실 것입니다. 필승.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네, 감사한 말씀. 네, 두 분 모두 감사한 말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부터 투자 중인 클래시스 62% 수익, 2022년 투자 중인 루트로닉 52% 수익 중이네요. 루트로닉 종가가 26,500원 지켜준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필승님이 계속 강조 중이신 K뷰티의 위상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필승님께서 주기적으로 피드백해 주시니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어서 좋네요. 언제나 필승. 당연히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는, 조그맣게 금닥의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특히나 강조드리는 산업이라던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꾸준히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석해드리고 있죠.
저는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고 있네요. 수요가 증가할 올해가 기대되네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세진중공업에 대한 분석을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선실, 그러니까 배를 움직일 때 이런 선원들이 뭐 휴식을 취한다거나 선원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선실과 그리고 선체, 배의 선체를 뜻합니다. 이 선체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그 중에서 LPG 탱크 같은 경우도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LPG 탱크도 전 세계 1위 기업이고, LNG 탱크도 현재 신규 사업으로서 굉장히 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사실 LNG 탱크 같은 경우는 이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LNG 선 자체가 마진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LNG 추진선, LNG 선에 대한 확장기가 이제 막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LNG 탱크, 그러니까 LNG 그런 본행제라고 할까요? 본행제 기업들이 한국화본과 동성화한택이 있으면 LNG 탱크 관련 기업은 세진중공업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LNG 탱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것들부터 소규모의 것들 이렇게 다 나눠지겠죠. 크기별로 보면 가장 큰 것, 특대 사이즈. 이 특대 사이즈는 현대중공업이 직접 합니다. 참고로 현재 세진중공업은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간 사이즈는 세진중공업, 중간 사이즈는 세진중공업이 하고요. 그 이하의 것들은, 그러니까 소형 탱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돈이 되지는 않지만 동성화인텍 이 정도, 상상 인더스트리 이 정도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LNG 탱크 같은 부분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LNG 탱크에 대한 수주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참고로 LNG 탱크 혹은 LNG 추진선, LNG 선에 대한 그런 발주가 증가하면 곧바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LPG 선이에요. LPG 선. 왜냐하면 사실 LNG라던가 혹은 원유, 이 LNG라던가 원유를 이제 추출할 때 같이 따라서 나오는 것이 LPG입니다. 따라서 LNG와 원유에 대한 추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LPG에 대한 추출도 증가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LPG를 운반하기 위한 LPG 선도 추가적인 그런 발주가 꾸준히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LNG선, 특히 LNG선과 LPG선은 굉장히 밀접도가 높아요. 그래서 LNG선을 수주를 받으면 머지않아서 LPG선도 똑같이 수주가 나오는 그런 형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LPG선이 또한 수주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저는 꽤나 좀 메리트가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현대유프조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이, 현대중공업과 거리 차이가 9km밖에 안 나요. 9km. 그러니까 선진중공업에서 선체, 선실, LNG 탱크 혹은 LPG 탱크를 만들고 나면 이 9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납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무거운 것들, 크기가 큰 것들은 물류비 혹은 납기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현대중공업 그룹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당연지사다. 특히나 세진중공업의 그런 임직원들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서 온 그런 임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세 기업의 그런 끈끈한 구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물량을 전부 다 받아놨어요. 2025년까지 물량을 전부 다 받아놓은 그런 상황이고, 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사실 지금 조선업을 두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인력이 부족하다, 인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인력보다 더 부족한 것, 인력보다 더 채우기 어려운 것이 바로 땅이에요. 땅, 도크라고도 하죠. 이런 도크들이 꽉 차서 지금 발주를 해도 2025년 이후에나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땅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땅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세진중공업은 압도적인 땅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물론 이 PBR로 보자면 PBR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PBR이 1.8 정도, 1.8 정도이기 때문에 조선기업, 시크릿컬 기업 치고는 PBR이 높은 거 아니냐, 땅 부지가 별로 큰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좀 길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조선업을 좀 길게 보아 오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땅 가치가 지금의 땅 가치가 아니죠. 이미 10년 전, 몇 년 전 이런 식으로 매우 과거, 15년 전 이렇게 과거의 땅 가치를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치로 되돌린다면 세진중공업의
PBR은 아무리 보석으로 보더라도 0.5 이하로 내려갑니다. 0.5 이하로 내려가요. 딴 가치만 다시금 책정하더라도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저는 딱히 PBR로 보더라도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서는 가장 넓은 땅 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LPG 탱크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만 해도 40척 이상의 그런 수주가 나올 것임이 확실시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20척 이상, 30척 정도의 그런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점진적인 그리고 계단적인 수주 증가는 당연히 영업이익률 증가로 나오는 것이고, 지금 간단하게 영업이익률도 좀 본다면, 자, 분기로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년 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LPG 탱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이미 10% 이상, 12%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체 영업이익률은 한 4%, 4%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LPG 탱크의 영업이익률이 13% 정도라면 과연 세진중공업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더욱더 많이 수주를 받아야지 유리할까요? 당연히 LPG 탱크를 받아야지만 유리하겠죠. 그리고 세진중공업 측에서 실제로 선체보다는 LPG 탱크 위주로 이제 수주를 받겠다. 그러니까 겹치게 된다면 당연히 선체, 데크 이런 쪽은 좀 빼고 탱크 위주로, LNG 탱크, LPG 탱크 위주로 받겠다라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률 상승도 저는 충분히 좀 가시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숫자는 당연히 수주가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로 물량에 대한 숫자는 당연히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 특히 LPG 탱크라는 것들에 대한 LPG 탱크라던가 LNG 탱크에 대한 그런 수주량을 본격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미 LPG 탱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70% 이상을 세진중공업이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메리트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NG 탱크 같은 경우도 LPG 탱크 혹은 LPG 선이, LNG 선이 혹은 LNG 탱크가 수주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그 부가적으로 또 LPG가 함께 나오는 그런 연관관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 중간 크기의 LNG 탱크 같은 경우도 세진중공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좀 밀어주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꽤나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위치가 좀 마련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나마 좀 재무제표를 보면 일단 올해 이제 단기순이익 기준 단기순이익 예상액이 187억 원, 영업이익이 270억인데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수주 잔고 그리고 성과를 기준으로, 참고로 제가 직접적으로 알아본 결과 이 현대유보조선에서 받는 그런 성과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세진중공업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납품가도 높아진다. 따라서 성과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과를 그대로 반영만 한다면, 사실 성과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성과 반영만 된다면 최소 300억 이상, 단기순이익도 300억 이상, 사실 300억도 좀 보수로 본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400억도 충분히 가능하다. 내년에는 당연히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임이 예측이 되고 있고, 2025년까지는 수주가 꽉 차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대표적인 그런 조선 기자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평가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동방성기를 말씀드릴 때에도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동방신기도 4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 곱하기 4한 거예요. 이거 곱하기 4해서 40억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치다. 너무 안일하게 좀 컨센서스를 짰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고, 저는 60억 이상, 올해 60억 이상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도 꽤나 큰 반등을 했습니다. 큰 반등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해준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안일한 그런 컨센서스가 좀 잡혀있는 것 같고, 너무나도 지금 기준으로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안 썼다고 하죠. 좀 그런 식의 컨센서스가 나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올해에도 400억 이상의 그런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이 정도면 한 30% 이상, 40%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세진중공업의 뭐 선실, 선치, 뭐 LPG탱크, LNG탱크 외에도 사실 숨겨진 히든 밸류에이션이 있어요. 바로 해상풍력입니다. 특히 부유식, 부유식 해상풍력이라고 해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굉장히 좀 신산업 중에 신산업에 속하는 그런 산업이고, 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바다가 굉장히 깊어요. 대부분의 바다는 깊습니다. 물론 얕은 바다 같은 경우, 땅과 가까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도가 있으면 이쯤에 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으면 돼요. 이렇게 지어서 뭐 이렇게 풍력을 돌리면 되는데, 이렇게 점점 깊어지죠. 점점 깊어져서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해상 풍력 한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겠죠.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유식으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떠나지만 않게끔 이런 식으로 선으로 연결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이제 뿌리 부유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세진중공업 그리고 삼강 M&T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진중공업에서도 이쪽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 자체가 얼마 안 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충분히 좀 기대해볼 만한 가치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은 맞지만, 일단 제작 기간이 조선에 비해서, 조선은 뭐 최소 2년 이상 걸리죠. 조선에 비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러니까 납기 받고 이제 출품까지 그 정도 걸린다는 것이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수주가 된다면 훨씬 더 빠르게 매출, 실적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아마 조선업에 대한 그런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쯤 아마 해상풍력 부유식에서도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삼강 M&T의 그런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에도 세진중공업도 충분히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은 가능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물론 이쪽 산업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상풍력, 부유식 풍력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십조 원 정도의 그런 산업을 형성을 낼 것이라는 그런 자료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삼강 M&T와 같이 하게 된다면 콩고물만 정도만 좀 먹더라도 이제 세진중공업이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3,6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몇 년 뒤에는 전혀 다른 기업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미프조선,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호중공업, 이런 이제 대표적인 중공업 기업들과 조선 기업들과 함께 커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해상풍력이라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쥐고 있다는 것도 세진중공업에 대한 그런 가치평가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의 부분에서 아마 관심을 가실만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진중공업에 대한 분석이었고, 뭐 선치라던가 데크라던가 현실 LNG 탱크, LPG 탱크, 해상풍력까지 이제 한 번씩 전부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선업의 사이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